여기 참 좋다면서요?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실버타운이 호텔보다 더 좋대요. 운동도 할 수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24시간 간호사도 있으니까 안심이라나요. 그날 아침, 딸이 직접 운전해서 저를 데려다 줬어요. 아휴, 저도 조금은 기대했죠.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는 건가 싶어서요. 근데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직원들 표정이 너무 딱딱하고 복도는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웃음소리도 없고 사람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무슨 병원 같았달까요. 그리고 그날 밤 누가 소리를 질렀어요. 분명히 여자 노인의 비명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여긴 제가 생각한 그런 곳이 아니구나. 이건 뭔가 숨기고 있어요. 아주 깊고 무서운 무언가를요.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한옥부는 설거지를 마치고 찬장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단정한 공무원 복장의 그 모습이 그리웠죠. 72세가 된 지금 남편 없는 3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엄마, 또 혼자서 뭐 하고 계세요? 딸 수진이 주말마다 찾아와 잔소리를 했어요. 서울 강남에서 회사를 다니는 수진은 언제나 바쁘고 말수가 적었지만 어머니 걱정만큼은 끝이 없었죠. 괜찮다고 했잖니? 아직 몸도 성하고 이 동네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어. 옥부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40년 가까이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신혼살림을 차린 이곳에서 수진을 키웠고 온갖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추억의 공간이었죠.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저 낡고 위험한 곳으로만 보였나 봐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혼자 사는 건 너무 위험해요. 요즘 독거노인 대상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응급 상황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옥분도 가끔 밤에 갑자기 어지러울 때면 혼자라는 게 두렵긴 했죠. 요즘은 실버타운도 고급 호텔 같다고 하던데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하모니 힐스라고 신축이에요. 수진이 가져온 브로셔는 정말 화려했어요. 유럽 어느 휴양지 같은 외관의 수영장, 미술교실, 도서관까지 갖춰져 있었죠. 의료진 24시간 상주, 건강관리 시스템, 맞춤형 식단 서비스. 옥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런 곳이 정말 있나? 요즘 실버 산업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엄마 같은 분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예요. 보증금이 좀 들긴 하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도 있고. 옥부는 머뭇거렸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 번만 구경이라도 가보실래요? 그렇게 해서 옥부는 하모니 힐스를 처음 방문하게 됐어요. 정말 브로셔와 똑같았어요. 현대적인 로비, 친절한 직원들, 깔끔한 시설들. 안내를 맡은 김 팀장이라는 여직원은 너무나 친절했죠. 어르신, 저희는 단순한 노인 요양시설이 아니라 라이프 케어 전문 기관입니다. 어르신들의 품격 있는 노후를 책임져 드려요. 김 팀장은 시설 곳곳을 자세히 보여줬어요. 개인 침실은 호텔 같았고 공동식당은 레스토랑 수준이었죠. 헬스장에서는 또래 노인들이 운동하고 있었고 미술교실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모습도 보였어요. 참, 저희는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의 재정관리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사기가 많잖아요. 가족분이 위임해 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드려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정말 좋네요.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그런 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옥부는 밤새 고민했어요. 정말 좋은 곳 같긴 한데 왠지 모를 불안함이 있었죠. 하지만 수진의 걱정 어린 얼굴을 생각하니 마음이 기울었어요. 일주일 후 옥부는 하모니 힐스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당일 김 팀장과 다른 직원들이 나와서 맞아줬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브로셔에서 봤던 활기찬 분위기와는 달리 복도가 너무 조용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어디 계시나요? 아, 지금 오후 휴식 시간이라서요. 저희는 규칙적인 생활을 권장하거든요. 김 팀장의 대답은 친절했지만 왠지 어색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며 본 다른 입소자들의 표정도 밝지 않았죠.
인사를 건네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어요. 방 안에 짐을 정리하면서 옥부는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을 내려다봤어요. 분명 브로셔에서는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옥부는 잠들기 전까지 묘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분명 좋은 곳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첫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죠. 가끔 복도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조차 왠지 무겁게 느껴졌어요. 옥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새로운 환경이라 그런 건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옥분이 하모니 힐스에서 보낸 첫 주는 이상했어요. 아침 7시에 기상종이 울리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오후에는 의무적인 프로그램 참여. 규칙적이긴 했지만 뭔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죠. 어르신, 오늘 미술 시간 참여 안 하시나요? 간호사 박 씨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왠지 강제성이 느껴졌죠. 옥부는 며칠 전부터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집에서는 혼자 살면서도 이웃들과 수다를 떨곤 했는데 여기선 누구와도 편하게 대화할 수 없었어요. 미술은 별로 취미가 아니라서요. 저희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전문가가 설계한 거예요. 가능하면 참여해주세요. 박 간호사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느낌이었어요. 옥부는 할 수 없이 미술교실로 향했죠. 미술교실에는 10명 정도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들 조용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거의 없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새로 온 한옥분이에요. 옥분이 인사를 건넸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겨우 고개만 끄덕이거나 작게 네 하고 대답할 뿐이었죠. 옥분 옆에 앉은 김 여사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김 여사님, 그림 그리시는 거 좋아하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김 여사의 대답은 힘이 없었어요. 옥부는 더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김 여사는 계속 그림에만 집중하는 척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입소자들이 일제히 식당으로 향했어요. 마치 군대처럼 질서정연했죠.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조용히 식사만 하고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여기 분위기가 참 조용하네요. 옥분이 같은 테이블에 앉은 박노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박노인은 74세 정도로 보였는데 옥분보다 먼저 입소한 사람 같았어요. 박노인은 주위를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기선 조용히 하는 게 좋아요. 왜요? 다들 친하지 않나요? 그냥 조용히 해요. 박노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옥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이렇게 조용한 노인 시설이 정상적인 건가 싶었죠. 오후 프로그램이 끝나고 옥부는 정원을 산책하려 했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서 직원이 막아섰어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정원에 바람 좀 쐬려고요. 지금은 외부 활동 시간이 아니에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가능해요. 잠깐만 나갔다 올 텐데요. 규칙이니까 지켜주세요. 어르신들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옥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감옥도 아니고 정원 산책도 시간을 정해놓다니. 하지만 직원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옥부는 잠이 오지 않아 창문가에 서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죠. 그때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요.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였어요. 여자 목소리 같았는데 나이가 많은 분 같았죠. 옥부는 문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조용히 해요. 다른 분들 다 주무시잖아요.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 친절했던 말투와는 전혀 달랐죠. 차갑고 경고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제발요. 딸한테 연락하게 해주세요. 내일 상담 시간에 이야기해요. 지금은 방으로 들어가세요. 싫어요. 저는 여기 있기 싫어요. 그러자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가 이어졌죠. 옥부는 깜짝 놀라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몇 분 후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옥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옥부는 식당에서 다른 입소자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누가 어젯밤에 울었던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김 여사의 이마에 작은 상처가 있는 게 보였어요. 김 여사님 이마에 상처가. 그냥 넘어져서요. 나이 들면 자꾸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김 여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에 옥부는 박노인과 다시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죠. 어젯밤에 소음 들으셨어요? 박노인은 갑자기 긴장한 표정이 되었어요. 주위를 살핀 후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하지만 박노인의 눈빛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을 다 먹고 일어날 때 박노인이 옥분의 손에 작은 종이 조각을 쥐어줬어요. 옥분은 방으로 돌아가서 그 종이를 펼쳐봤어요. 떨리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조심하세요. 여기는 겉보기와 다릅니다. 옥분의 손도 덩달아 떨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화려한 브로셔, 친절한 직원들, 완벽한 시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어두운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옥부는 잠들기 전에 복도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곳의 고요함은 평화로움이 아니라 뭔가를 숨기기 위한 침묵이었다는 걸. 박노인의 경고 쪽지를 받은 후 옥부는 밤잠을 설쳤어요. 며칠 동안 주의 깊게 주변을 관찰하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직원들의 친절함도 뭔가 억지스럽고 입소자들 간의 대화도 제한적이었어요. 어르신들, 오늘은 건강검진 날이에요. 간호사 박 씨가 각 방을 돌며 공지했어요. 옥분도 다른 입소자들과 함께 의료실로 향했는데 건강검진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혈압 측정과 몸무게 체크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한 건 모든 기록이 컴퓨터에 바로 입력되고 어디론가 전송되는 것 같았어요. 이 기록들은 어디로 보내지는 건가요? 본사에서 어르신들 건강 상태를 통합 관리하거든요. 가족분들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요. 박 간호사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옥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굳이 이런 간단한 검진 결과까지 어디론가 보낼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검진이 끝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옆에 앉은 이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달 정도 됐어요. 처음엔 좋은 줄 알았는데. 이 할머니는 말을 멈췄어요. 주위를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죠. 그 할머니 방에서 잘 안 나오셔. 괜히 나섰다가 간호사한테 혼났대. 누가요? 3층에 계신 최할머니. 처음엔 활발하셨는데 요즘엔 식사 시간에도 잘 안 나와. 옥부는 궁금해졌어요. 최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3층 테이블을 유심히 봤지만 최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식사 후 옥부는 3층으로 올라가 봤어요. 복도 끝쪽 방 앞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2층에 사는 한옥분이에요.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문이 조금 열리더니 야윈 얼굴의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최할머니인 것 같았죠. 빨리 들어와요. 최할머니는 옥분을 재빨리 방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방 안은 어둡고 침침했는데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어요. 왜 이렇게 어둡게 하고 계세요? 밖에서 보이면 안 돼요. 작교 감시예요. 최할머니의 말에 옥부는 깜짝 놀랐어요. 감시요? 여기 직원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는지 누구랑 대화하는지 다 체크해요. 최할머니는 손을 떨며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서류 썼잖아요. 그거 다시 봐요. 분명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무슨 서류요? 입소동의서. 특히 뒷장 작은 글씨들. 저는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최할머니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요.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거든요. 빨리 가세요. 들키면 안 돼요. 옥부는 서둘러 최할머니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서는 순찰을 도는 직원과 마주쳤죠.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제 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3층은 어르신층이 아니잖아요. 조심하세요. 직원의 말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옥부는 얼른 2층으로 내려갔죠.
그날 밤 옥부는 최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입소 동의서를 다시 확인해 보라는 말이 특히 신경 쓰였죠. 옥부는 서류함을 뒤져서 입소 당시 작성했던 서류들을 찾아냈어요. 처음 몇 장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건강 상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뒷장을 넘기니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조항들이 나왔죠. 눈이 침침해서 읽기가 어려웠지만 돋보기를 찾아서 자세히 봤어요. 입소자의 재산 관리에 관한 위임사항. 이 부분을 읽는 순간 옥부는 깜짝 놀랐어요. 가족이 위임할 경우 시설에서 입소자의 금융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은행 출입, 보험금 수령, 부동산 관련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옥부는 당황했어요. 입소할 때 이런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분명 수진이 서명한 부분도 있었어요. 급히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들어올 때 서류에 뭘 써줬니? 왜요, 갑자기? 재산관리 위임 그런 거 있던데 너 서명했어?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당황스러워졌어요. 아, 그거요? 담당자가 설명해줬어요. 그게 요즘 시스템이래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각종 사기나 그런 거 방지하려고. 안전장치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도 미리 얘기해줬으면. 엄마, 지금 뭔가 문제 있어요? 불편한 거라도 있으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옥부는 선뜻 이상한 일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엄마, 적응 기간이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옥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수진의 설명을 들으니 그럴듯하기도 했지만 최할머니의 경고와 박노인의 쪽지가 계속 떠올랐어요. 며칠 후 옥부는 박노인을 만날 기회를 찾았어요. 오후 산책 시간에 정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척했죠. 날씨가 참 좋네요. 박노인은 주위를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밤 10시 이후엔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왜요? 그리고 입소동의서 그거 다시 보세요. 분명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박노인의 말은 최할머니와 똑같았어요. 이제 옥분도 확신했어요. 이곳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그날 밤부터 옥부는 더욱 조심스럽게 주위를 관찰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하모니 힐스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입소자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숨어 있다는 걸. 가장 충격적인 건 자신의 딸 수진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스템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옥부는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옥부는 입소한 지 보름이 지나면서 하모니 힐스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CCTV였죠. 처음에는 보안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곳곳에 너무 많았어요. 복도는 물론이고 식당, 휴게실, 심지어 화장실 입구까지 있었죠. 그리고 이상한 건 직원들이 항상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간호사 박 씨가 매일 아침 방문해서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옥분이 괜찮다고 대답하면 태블릿에 뭔가를 적었고 좀 피곤하다고 하면 또 다른 걸 적었어요. 이런 기록들이 다 필요한 건가요? 어르신들 건강 관리를 위해서요. 가족분들께도 정기적으로 보고드리고 있어요. 박 간호사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옥부는 점점 감시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언제 일어나고 언제 식사하고 누구와 대화했는지까지 다 기록되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옥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점심 후 산책을 하던 중에 1층 사무실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우연히 안을 들여다봤죠. 큰 모니터에 여러 개의 화면이 떠 있었는데 모두 입소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 방에서 쉬고 있는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옥부는 소름이 돋았어요.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김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옥부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죠. 아, 그냥 산책하다가. 창문 쪽은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정원 쪽으로 산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 팀장의 말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옥부는 얼른 그 자리를 떠났지만 본 것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옥부는 박노인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어요.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은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기 CCTV가 참 많네요. 박노인은 주위를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는지 다 기록해요. 언제 화장실 가는지, 누구랑 얘기하는지까지.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처음엔 건강관리 때문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박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간호사 박 씨가 다가왔죠. 어르신들 식사 다 하셨으면 방으로 들어가세요. 휴식 시간이에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옥분과 박노인은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죠. 며칠이 지나고 옥분은 더욱 이상한 일을 목격했어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3층에서 최할머니가 직원 2명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최할머니가 울면서 말했지만 직원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대로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더니 1층으로 내려갔죠. 다음 날 아침 옥부는 최할머니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에도 프로그램 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최할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간호사 박 씨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이 애매했어요. 아,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요양병원으로 옮겼어요. 갑자기요? 어제까지는 괜찮으셨는데. 어르신들 건강 상태는 급변할 수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옥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분명 어젯밤에 본 건 요양병원으로 가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옥부는 잠들지 못하고 복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밤 11시쯤 되니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직원 2명이 큰 가방을 들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상한 건 그 가방에서 뭔가 냄새가 났다는 점이었어요. 소독약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썩은 냄새 같기도 했죠. 옥부는 소름이 돋았어요. 며칠 후 옥부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1층 뒤편으로 갔는데 쓰레기통 옆에 피 묻은 손수건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손수건을 자세히 보니 최할머니가 항상 갖고 다니던 것 같았어요. 분홍색 꽃무늬가 새겨진 작은 손수건이었죠. 옥부는 급히 그걸 주워서 방으로 가져갔어요. 그날 밤 옥부는 김 여사와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어요. 김 여사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가끔 횡설수설했지만 때로는 정확한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김 여사님, 최할머니 어디 가신 줄 아세요? 김 여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옥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여긴 나쁜 사람들이야. 나를 아프게 해. 나는 집에 가고 싶어.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소매를 걷어올리니 팔에 작은 주사 자국들이 보였죠. 이건 뭐예요? 아파. 맨날 주사 놔. 나는 아프지 않은데. 옥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하모니 힐스는 단순한 노인 요양시설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어두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날 밤부터 옥부는 본격적으로 이곳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돌아다니며 이상한 점들을 찾았죠. 그리고 며칠 후 지하에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엘리베이터에 지하 버튼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직원들만 누를 수 있게 잠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밤 청소하는 직원이 실수로 열어둔 걸 봤어요. 옥부는 용기를 내서 지하로 내려가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휠체어 여러 대가 방치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는 분명 박노인이 타던 것이었어요. 옥부는 이제 알았어요. 최할머니와 박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하모니 힐스의 화려한 가면 뒤에는 입소자들을 이용해 돈을 벌고 필요 없어지면 제거해버리는 잔혹한 시스템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옥부는 지하에서 박노인의 휠체어를 발견한 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밤잠을 설치며 계획을 세웠죠. 일단 이곳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외부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옥부는 고의로 응급벨을 눌렀어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연기를 했죠. 분명 브로셔에는 24시간 의료진 상주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어르신, 어디가 아프세요? 간호사 박 씨가 달려왔지만 제대로 된 진료 장비는 하나도 없었어요. 청진기나 혈압계 정도만 있을 뿐이었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괜찮으실 거예요. 일단 안정제 드릴게요.
박 간호사는 주사기를 꺼내더니 옥분에게 주사를 놓으려 했어요. 옥분은 깜짝 놀라서 손을 뿌리쳤죠. 저는 주사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런 기록이 없는데요. 입수할 때 말했는데 기록 안 됐나 봐요. 절대 주사는 안 돼요. 박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뭔가 불안한 듯 다른 직원과 귀옛말을 했죠. 결국 옥부는 알약 2개만 받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옥부는 받은 알약을 분석해 보려 했어요. 물에 녹여보니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수면제 같은 것 같았어요. 옥부는 알약을 버리고 자는 척했죠. 밤 12시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옥부는 문틈으로 내다봤는데 직원 2명이 김 여사 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왜요? 자고 있었는데.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곧 조용해졌어요. 몇 분 후 직원들이 김 여사를 휠체어에 태우고 나왔죠. 김 여사는 의식을 잃은 것 같았어요. 옥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게 보였죠. 옥분도 계단으로 지하에 내려가 봤어요. 지하에는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 한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김 여사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뭔가 시술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 걸로 며칠 더 버틸 수 있을 거야. 가족들이 의심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치매라고 하면 돼. 어차피 횡설수설하는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옥부는 소름이 돋았어요. 김 여사에게 뭔가 약물을 투여해서 치매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김 여사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옥부는 급히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하모니 힐스는 노인들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한 조직적인 사기 집단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옥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당장 날 데려가 줘.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여기 이상해. 뭔가 잘못된 곳이야. 당장 나가야겠어.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엄마, 나 지금 사무실에서 회의 중이야. 괜히 오버하지 마. 그냥 적응이 안 된 거잖아. 수진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여기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 박노인도 최할머니도. 엄마, 그런 분들은 요양병원으로 옮긴 거라고 직원들이 설명했잖아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옥부는 절망했어요. 믿었던 딸마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수진아, 제발. 엄마, 나 진짜 바빠. 나중에 주말에 면회 갈게요. 그때까지 적응 좀 해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옥부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날 저녁 옥부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김 팀장이 다른 직원과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한옥분 어르신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응급벨 누르고 그러더라고. 혹시 눈치챈 거 아닐까? 아니야, 괜찮을 거야. 어차피 딸이 전권을 위임했잖아. 며칠 더 지켜보다가 필요하면. 김 팀장이 목을 그그했는 제스처를 했어요. 옥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옥부는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새벽에 직원들이 가장 적을 때 몰래 나가기로 했죠. 다행히 비상구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었거든요. 새벽 5시 옥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당직 직원도 졸고 있었죠. 비상구로 향하던 중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뒤에서 보안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옥부는 뛰기 시작했지만 72세의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곧 붙잡혔어요. 할머니, 새벽에 돌아다니시면 위험해요. 저는 집에 가야 해요. 지금은 면회 시간도 아니고 외출 허가도 없잖아요. 방으로 돌아가세요. 옥부는 강제로 방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문이 안에서 잠겼어요. 이제 진짜 감금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김 팀장이 옥분의 방에 찾아왔어요. 어르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따님께서 전권을 위임하셨잖아요.
저희가 어르신을 책임져야 해요. 김 팀장의 미소가 섬뜩했어요. 이제 가면을 벗은 거였죠. 혹시 몸이 아프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김 팀장이 나간 후 옥부는 절망에 빠졌어요. 딸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탈출은 실패했고 이제 언제 김 여사처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옥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리고 이곳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그날 밤 옥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직접 탈출은 불가능하니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죠. 옥분의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탈출에 실패한 후 옥부는 며칠 동안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방 안에 갇혀서 나올 수 없었고 식사도 방으로 가져다 줬죠. 마치 진짜 환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옥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죠. 젊은 시절 수진이를 혼자 키우며 온갖 어려움을 견뎌냈던 그때를 말이에요. 한옥분, 너는 이런 곳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편이 공무원으로 일할 때 집안 살림은 물론 아이 교육까지 모든 걸 혼자 해냈던 자신이었잖아요. 그때의 강인함이 지금도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며칠 후 옥부는 감시가 조금 느슨해진 틈을 타서 방 밖으로 나왔어요. 다른 입소자들과 만날 기회를 찾아야 했거든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식당에서 우연히 이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 할머니는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아직 정신이 또렷했죠. 이 할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옥부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알게 된 사실들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던 이 할머니도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그럼 여기 정말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에요. 혼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함께 힘을 모아야 해요. 이 할머니는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며칠에 걸쳐 옥부는 조심스럽게 다른 입소자들과 접촉했어요. 모든 사람이 협조적이지는 않았지만 몇 명은 이상한 점들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특히 최노인이라는 분이 도움이 됐어요. 최노인은 예전에 경찰 간부 출신이라서 이런 상황에 경험이 있었죠. 옥분 씨 말이 맞는 것 같소. 나도 며칠 전부터 수상한 점들을 느끼고 있었거든. 최노인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조직적인 범죄는 반드시 증거를 남기게 되어 있어. 우리가 그 증거를 찾아야 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가능하면 서류나 장부 같은 걸 사진으로 찍어야 해. 그리고 외부에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하고. 최노인의 계획은 구체적이었어요. 옥부는 희망을 느꼈죠. 하지만 조심해야 해. 들키면 우리도 김 여사처럼 될 수 있거든. 며칠 후 옥부는 기회를 잡았어요. 청소 시간에 직원 휴게실 앞을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 있는 걸 봤거든요. 안에서는 김 팀장과 다른 직원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번 달 수입이 꽤 괜찮네. 한옥분 어르신 재산도 생각보다 많더라고. 딸이 완전히 위임해줘서 처리하기 편해. 다른 어르신들은 어때? 김 여사는 며칠 더 버틸 것 같고 이 할머니는 아직 멀쩡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야. 옥부는 휴대폰으로 녹음하려 했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얻었죠. 그날 밤 옥부는 최노인과 몰래 만났어요. 제가 들은 대화 내용이에요. 최노인은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이제 확실해졌소. 이들은 우리 재산을 빼돌린 후에 우리를 제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외부에 알려야 해. 경찰이나 방송국 아니면 신문사라도. 최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내가 예전에 알던 기자가 있어. 이 사람한테 편지를 써보자. 어떻게 보내죠? 우편함을 이용해야 해. 산책 시간에 밖으로 나갈 때 몰래 넣는 거야. 며칠에 걸쳐 옥분과 최노인은 고발 편지를 작성했어요. 하모니 힐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상세히 적었죠.
노인 재산 편취, 의료진 거짓 광고, 입소자 감금, 그리고 의심스러운 실종까지. 이 편지가 제대로 전달될까요? 해봐야 알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소. 최 노인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었죠. 며칠 후 산책 시간에 옥부는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들키지 않게 성공했죠. 그 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옥부는 불안했어요. 혹시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후 변화가 생겼어요. 직원들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고 뭔가 중요한 전화 통화를 자주 하고 있었어요. 뭔가 일이 터진 것 같네요. 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마 우리 편지가 효과를 본 것 같소. 최 노인의 추측이 맞았어요. 며칠 후 김 팀장이 옥분의 방에 찾아왔거든요. 어르신 혹시 최근에 외부 사람과 연락하신 적 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 불편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김 팀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옥부는 최 노인과 다시 만났어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소. 조심해야 해. 네,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여. 누군가 우리 편지를 받았을 거야. 옥분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며칠 후 옥부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무력한 노인이 아니라 다시 예전의 강인한 자신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어려운 시절을 버텨내고 딸을 혼자 키우며 모든 걸 감당했던 그 힘이 다시 솟아나고 있었죠. 한옥분, 너는 할 수 있어.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곳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도 구해내겠다고. 옥분과 최 노인이 보낸 고발 편지는 정말로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KBS 탐사 보도팀의 박 PD가 편지를 받고 하모니 힐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이거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박 PD는 편지를 읽으며 동료 기자들과 회의를 했어요. 고급 실버타운을 가장한 노인 재산 편취. 이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었죠. 일단 내부 고발자와 접촉해야겠어요. 그리고 관련 서류들도 확보하고. 박 PD는 즉시 취재팀을 꾸렸어요. 하지만 하모니 힐스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며칠 후 옥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직원들이 평소보다 더 긴장하고 있었고 입소자들에 대한 감시도 더 삼엄해졌거든요. 뭔가 일이 터진 것 같아요. 이 할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해야 해요. 이제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옥분의 예감이 맞았어요. 그날 밤 김 팀장이 다른 직원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옥분 할머니가 분명히 뭔가 했을 거야. 최근에 외부 접촉이 있었나 다시 확인해봐. CCTV 기록을 다시 봤는데 산책 시간에 우편함 근처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럼 확실하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원장님께 보고 드려야겠어. 아마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은데. 옥부는 문틈으로 이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원장이 직접 하모니 힐스에 나타났어요. 평소에는 잘 얼굴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왔다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어요. 한옥분 어르신을 데려와. 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곧 직원 2명이 옥분의 방에 왔죠. 어르신, 원장님이 뵙자고 하세요. 옥부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의연하게 따라갔어요. 이제 와서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원장실에서 원장과 마주 앉았을 때 옥부는 그의 눈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어요. 할머니, 최근에 외부 사람과 연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우편함에 뭔가 넣으신 것 같던데요. 옥부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버텨보기로 했어요. 산책하다가 쓰레기를 버린 것 같은데요. 쓰레기를 우편함에요? 원장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 실토하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옥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굴복하지는 않았죠. 네, 편지 보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에 알렸어요. 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할머니가 참 용감하시네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뭐가 늦었다는 거예요? 따님이 어르신의 모든 재산을 저희에게 위임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은 치매가 심해져서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진단받으셨고요. 옥부는 깜짝 놀랐어요.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놓은 거였죠. 그런 거짓말에 누가 속겠어요? 따님은 믿으실 거예요. 어르신이 요즘 이상한 소리만 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원장의 말에 옥부는 절망했어요. 수진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밤에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옥부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문이 열리더니 최 노인이 들어왔어요. 뒤에는 다른 입소자들도 따라와 있었죠. 이 할머니를 가만둘 수는 없습니다. 최 노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어요. 최 노인, 어떻게 여기까지? 옥분 씨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분들과 함께 왔소. 이 할머니를 비롯해 서너 명의 입소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모두들 평소와 다른 단호한 표정이었죠. 여러분, 방으로 돌아가세요. 이건 여러분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원장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지만 최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최 노인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내가 이미 경찰에 증거를 넘겼어요.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증거 말이에요. 뭐라고요?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옥분 씨가 편지 보내기 전에 나는 이미 예전 동료인 경찰서장에게 연락했소. 오늘 밤에 압수수색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여러 대가 하모니 힐스 앞에 도착한 거였죠. 이럴 수가. 원장은 당황했어요.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죠. 곧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뒤이어 박 PD를 비롯한 방송국 취재팀도 도착했어요. 현행범 체포입니다. 원장과 김 팀장을 비롯한 주요 직원들이 체포됐어요. 그리고 지하에 숨겨진 비밀 공간도 모두 공개됐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박 PD가 옥분에게 다가왔어요. 편지 받고 바로 조사에 착수했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네요. 옥분은 눈물이 났어요. 정말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기쁨이 밀려왔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김 여사를 비롯해 실종됐던 분들도 모두 찾았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최 노인이 옥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해낸 거야, 옥분 씨. 고마워요, 최 노인.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하모니 힐스의 진실이 세상에 공개됐어요. 뉴스 특집으로 방송됐고 전국이 충격에 빠졌죠. 옥부는 비로소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해낸 일이 자랑스러웠어요. 한 명의 노인이 조직적인 범죄를 폭로해낸 거였으니까요. 하모니 힐스 사건이 폭로된 후 사회적 파장은 컸어요. 연일 뉴스에서 다뤄졌고 전국의 실버타운과 요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죠. 옥부는 갑자기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병원에 입원한 옥분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하모니 힐스에서 나온 후 옥부는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거든요. 수진아, 일어나. 옥부는 딸을 일으켜 세우며 안아줬어요. 미운 마음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너도 바쁘고 엄마 걱정하느라 그런 거잖니. 괜찮다. 하지만 옥분의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가장 믿었던 딸이 자신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시겠어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다.
옥부는 정말 모르겠었어요. 예전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혼자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시설에 들어갈 용기도 없었어요.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최 노인을 비롯해 하모니 힐스에서 함께 싸웠던 분들이 찾아온 거였어요. 옥분 씨, 우리가 의논할 게 있어서 왔소. 무슨 일이세요? 우리끼리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 혼자 있기보다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혼자 살기가 무서워요. 그런데 옥분 씨랑 함께라면 든든할 것 같아요. 최 노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았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옥부는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한 달 후 옥부는 최 노인과 이 할머니, 그리고 몇 분의 동지들과 함께 작은 타운하우스를 얻어서 공동 생활을 시작했어요. 각자 독립된 공간은 있지만 공용 거실과 주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었죠. 여기가 훨씬 좋네요. 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하모니 힐스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진짜 자유와 편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옥분 씨, 이제 뭘 하며 지낼 거예요? 최 노인의 질문에 옥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미래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며칠 후 옥분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노인 인권을 위한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하모니 힐스 사건을 계기로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단체 대표의 말에 옥부는 관심이 생겼어요. 자신이 겪은 일이 다른 노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경험담을 나누시거나 상담을 해주시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옥부는 며칠간 고민한 후 자원봉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2번 단체 사무실에 나가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의 상담을 해주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상담실에서 옥부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상대방을 위로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의 말이라서 더욱 진심이 전해졌죠. 할머니 덕분에 용기가 생겨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볼게요. 상담을 받은 노인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옥부는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옥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최 노인, 이 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는 평범하지만 충실한 하루였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수진이 주말에 찾아와서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하모니 힐스에 있을 때의 무력감과 절망은 사라지고 다시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거든요. 사람은 뭔가 할 일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 맞아요. 엄마가 하시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수진의 말에 옥부는 뿌듯했어요. 딸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날 옥부는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노인 인권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줬어요. 저는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강연장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옥부는 눈물이 났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다는 게 감동적이었거든요. 노인이라고 해서 무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당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옥분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했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 말해줬죠.
1년이 지난 후 옥부는 자신의 변화를 돌아봤어요. 하모니 힐스에 갇혀있던 무력한 노인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가가 된 거였죠. 인생이 참 신기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은 더욱 생기가 있었어요. 최노인이 맞은편 소파에서 신문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해낸 일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소. 요즘 실버타운 규제가 훨씬 강화됐다더군.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해요. 옥부는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노인 인권 그리고 서로를 보살피는 사회를 만드는 일 말이에요. 그날 저녁 옥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내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나는 이제 진짜 당당한 한옥분이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옥부는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72세에 시작된 옥분의 두 번째 인생이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였어요.